예, 안녕하십니까.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2년차 전공의 구자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의 주제는 Rapid Sequence Intubation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단어 자체가 낯선 분들이 계실 텐데요. Rapid Sequence Intubation, 줄여서 RSI라고 많이 하는데 한글로 직역하면 신속 순차 기관삽관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기관삽관을 일련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시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리뷰 아티클에서는 RSI를 critically ill or injured patient, 즉 너무나 중한 질환이 있거나 심하게 다쳐서 스스로 적절한 호흡을 하기가 어려운 환자에서 에어웨이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으로 트라우마, inhalation burn, 다양한 메디컬한 이유로 발생한 respiratory failure 등 처치하는 그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좀 식은땀이 흐르는 여러 상황들이 다 해당하겠습니다. 우리 외과 입원 환자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RSI 세팅 상황은 갑상선 수술 후에 출혈로 인한 넥 스웰링으로 기도가 압박되는 상황, 또 술 후에 회복 과정에서 massive aspiration으로 인해서 desaturation이 발생한 상황 등이 있겠습니다. 온갖 마취전 평가를 다 마치고 안전한 상황 가운데에서 시행되는 전신 마취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SI와 관련된 몇 가지 키포인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RSI 세팅에서는 환자가 NPO 타임이 지켜지지 않아서 gastric content에 의한 aspiration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잠시 학생시설로 돌아가서 해부학을 살펴보면 이렇게 트라키아가 앞쪽에 있고 바로 뒤에 식도와 위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환자가 누워있는 상황에서는 스토막이 이 트라키아와 에소파거스가 만나는 그 지점과 높이가 유사하기 때문에 gastric content가 역류하기 아주 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도트라키얼 튜브를 빠르고 정확하게 기관 내부에 삽관하고 밸루닝까지 다 맞춰야 하는 이유가 폐로 적절한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함도 있지만 역류한 위 내용물로 인한 흡인으로부터 에어웨이를 프로텍션하기 위함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 삽관 중에 위 내용물로 역류로 흡인이 발생하는 장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잠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L튜브가 펴져 있죠. 역류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자마자 위 내용물들이 차 오르는 걸 볼 수 있고요. 엔도트라키얼 튜브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트라키아 쪽으로 이 노란 gastric 컨텐츠들이 마구마구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미 이제 에스피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전신 마취 전에 MPO 타임을 고려를 하는 거고요. 이제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섭취 매테리얼별로 필요한 금식 시간들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좀 기억해두면 좋은 점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액체가 아니라 솔리드 푸드에 준해서 6시간 MPO 타임을 권고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RSI는 결국에 한 번의 기관 삽관을 성공할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또 동시에 흡인 위험성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아티클들에서는 한 번의 기관 삽관을 해내는 비율, 즉 초회 삽관 성공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아주 빵빵한 프리옥시지네이션 그리고 마취 약물의 용량 사용과 시점의 적절성 그리고 비디오 라링고스콥의 사용을 핵심적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RSI가 어떤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7P라고 좀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P, Preparation입니다. RSI는 일단 한번 시작이 되면은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준비가 시작 전에 앞서서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Suction. 말씀드린 대로 RSI는 기본적으로 MPO 타임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 내용물 역류가 발생했을 때의 상황을 대비해서 석션이 꼭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가래라든지 침 같은 것들을 빨아들이면은 기관 삽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좀 고려할 점이
우리가 환자의 가래를 제거해 줄 때 사용하는 그 일반적인 튜브는 한 14프렌치 정도 되는데, 사실 위 내용물이 역류했을 때 그 내용물들을 충분히 빨아들이기에는 조금 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비인후과에서 수술 시에 사용을 하는 이제 양커 석션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투베이션에 필요한 툴들이 준비되어 있어야겠고, 특히 비디오 라링고스코피 준비되어 있는 게 RSI 세팅에서 좀 중요하겠습니다. 프리 옥시지네이션을 위한 옥시즌 소스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포지셔닝 잘 해놔야 되고, 여러 가지 EKG,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 혈압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 ETCO2, 엔드 타이달 CO2라고 하죠.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있어야 되겠고요. 인트라비너스 억세스가 최소 하나, 이상적으로는 2개 정도는 있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약물들을 빠르게 주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마취를 유도해주는 약물들과 근육 이완 시에 사용하는 약물들을 당연히 준비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이 프리옥시지네이션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프리옥시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RSI를 시행할 때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apneic 피리어드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충분하게 전산 소화를 시켜주는 건데, 그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려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여러 가지 클리니컬 세팅에 따른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부터 해서 아주 오비스한 환자까지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옥시지네이션을 충분히 해놓은 상태에서 뉴로머스큘러 블로커를 사용을 하고 나서 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시간에 따라서 떨어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비스한 환자의 경우에는 3분이 채 지나기 전부터 SpO2가 이렇게 감소하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SI의 경우는 빠르게 적어도 3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프리옥시지네이션은 최소 3분 이상 시행해 주는 걸 권고하고 있는데요. 상황 세팅에 따라서 조금 해주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가 적절하게 자발 호흡이 있으면서 협조가 잘 되는 상황인데, 이때는 우리가 그 엠부 백잉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non-rebreather 마스크라는 걸 이용해서 전산 소화를 시켜주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non-rebreather 마스크는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동에 많이 구비되어 있는 이 리저버가 있는 페이셜 마스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이 화살표되어 있는 부위가 일반적인 페이셜 마스크는 그냥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환자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을 할 때 이 룸에어에 있는 공기가 들어왔다가 나왔다 하는 게 자유롭습니다. 반면에 이 non-rebreather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내뱉는 숨이 나오는 건 자유롭게 되지만 이 밸브에 의해서, 반면에 바깥에 있는 공기가 다시 들어가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부 공간의 산소 분압이 충분하게 높은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장비만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유량의 산소 공급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분당 15리터 정도가 주입이 되었을 때에는 이 내부 공간의 FiO2 산소 분압이 0.65, 그러니까 65%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게 40에서 70리터까지 유량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FiO2를 최대 91%까지, 그러니까 0.91의 수치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병원 세팅에서는 최대로 이제 올라가 있는 게 이렇게 15리터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끝까지 이 꼭지를 돌리게 되면은 15리터 이상까지 주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리 옥시지네이션을 할 때에는 이 꼭지를 가장 끝까지 더 이상 열 수 없을 만큼 최대로 열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non-rebreather 마스크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지만 임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환자가 적절하게 스스로 호흡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엠부백잉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엠부백잉을 그 RSI 세팅에서 사용하는 거를 원래 기본적으로는 권고하고 있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MPO 타임이 지켜지지 않아서 가스릭 컨텐츠가 역류하는 걸 오히려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되 첫 번째 20mm 머큐리보다 낮은 정도의 압력으로 젠틀하게 걸어주는 게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환자가 숨을 들이쉬는 상황을 가슴팍을 잘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밀어 넣어줘야 되는 그 타이밍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P는 Physiologic Optimization입니다. RSI는 기본적으로 약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약물들이 카디오바스큘러 인스타빌리티를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혈압 상태이거나 혹은 더 심한 샥 상태 그리고 하이폭세미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RSI를 시행하는 게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가령 앞서 살펴본 프리옥시지네이션을 아주 열심히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pO2가 93%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웨이크 테크닉, 소위 이제 한국말로는 생투베이션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테크닉을 사용하는 게 권고가 되고요. 하이포텐션이나 샥이 동반된 경우에는 적절하게 하이드레이션과 필요하면 승합제까지 사용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P는 이제 Paralysis with Induction입니다. 약물을 사용을 해서 환자의 그 시데이션을 유도를 하고 또 근이완을 적절하게 시켜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물들이 가져야 되는 적절한 아주 그 옵티멀한 파르마코 카이네틱 프로퍼티들은 다음과 같은데 특히 rapid onset 그다음에 히모다이나믹 이펙트가 거의 좀 할 정도로 적어야 된다라는 거 두 가지가 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덕션에 사용하는 약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약물들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 바이탈에 가장 영향을 적게 준다고 알려져 있는 에토미데이트를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kg당 0.3mg 정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케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론코 다일레이션의 효과가 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기저질환으로 에스마, 그 천식이 있는 환자이거나 혹은 약간의 그 혈압을 올려주는 승합의 효과, 그 다음에 세레브럴 퍼퓨전을 더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septic shock에 있는 환자에서도 케타민을 이용해서 시데이션을 하는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은 우리가 다른 상황들 내시경 전에 수면 마취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전신 마취를 해서 그 마취를 유도하는 그 약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RSI 세팅에서는 좀 혈압을 낮추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좀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하게 근육 이완을 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뉴로머스큘러 블러커 약물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기전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을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뉴로머스큘러 정션에 이 모터 엔드 플레이트렛에 위치하고 있는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시켜서 디폴라라이징을 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는 숙시닐콜린과 아세틸콜린이 여기에 부착해서 작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원리로 이용이 되는 non-depolarizing agent 이 두 가지로 좀 나뉜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숙시닐콜린이 이 온셋 타임이 가장 짧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숙시닐콜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폴라라이징 에이전트여가지고 이 말리그넌트 하이퍼서미아나 하이퍼칼레미아 같은 아주 조금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개 로크로니움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로크로니움 같은 경우는 숙시닐콜린에 버금가는 정도의 온셋 타임, 짧은 온셋 타임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러한 그 위험한 부작용을 가지지 않으면서 또 리버서블 할 수 있는 그 에이전트, 그 안티도트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고요. 로큐로니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베큐로니움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온셋 타임이 너무 길어서 요즘 거의 현장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약물 정보에도 보면요. 로큐로니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취와 RSI 마취 상황에서 사용하는 용량을 따로 소개를 하고 있을 정도로 RSI 마취에 잘 사용이 된다라는 점이 있는데 반해서 베큐로니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RSI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외과 병동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에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제 여기에 있는 약물들이 이제 응급 상황에서 사용되는 약물들이고 RSI 세팅에서 사용하는 약물에는 이제 이 에토미데이트, 인덕션을 유도하는 에토미데이트가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아쉽게도 그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로는 베큐로니움만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여기에 있는 약물들은 전부 다 특징이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카트라고 해서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 물품들을 저장해두고 있는 그런 그 카트가 있는데 거기에 모아서 보관을 하려다 보니 로큐로니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베큐로니움을 사용을 구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앞서 살펴본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로큐로니움으로 좀 약물들을 변경하는 것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P는 이제 포지셔닝과 프로텍션입니다. 이 역시 이제 우리가 그 gastric content의 reflux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reverse Trendelenburg 포지션을 취해주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스토막이 아래쪽으로 가면서 중력의 영향 덕분에 역류해서 aspiration 되는 가능성을 좀 낮출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continuous passive oxygenation을 하라는 건데 이렇게 pre-oxygenation을 열심히 시행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라링고스코프의 블레이드가 보이는데 기관 삽관을 시행을 하는 중에도 이렇게 네절 프론 같은 걸 이용해서 패시브 옥시지네이션은 계속해서 시행을 해주는 것이 환자한테 좋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P는 Placement with Proof.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다가 엔도트라키알 튜브를 넣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뉴로머스큘러 블로커에 의해서 충분히 릴렉스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마세터 머슬톤이 떨어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렸을 때 자연스럽게 저항 없이 벌려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가 라링고스코프를 써야 된다라는 거고, 앞에서 소개드렸던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면 통상 45초 정도가 지났을 때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글로틱 어퍼처가 시야에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엔도트라키얼 튜브를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비디오 라링고스코프를 사용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소파거스가 더 잘 보이는 상황에서 긴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애따 모르겠다 하고 넣었다가 식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대참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벌루닝을 하고 백잉을 하게 되면은 스토막으로 공기를 불어 넣게 되면서 그동안 열심히 그렇게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 gastric content의 역류가 발생하면서 에스피레이션을 오히려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엔도트라키얼 튜브가 제대로 들어갔다는 걸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청진기를 이용해서 렁 사운드를 듣는 방법이 있겠고요. 요즘에는 이 캠노그래피나 캠노메트리를 이용해서 제대로 산소 교환이 일어나고 나서 적절하게 30에서 40 정도 사이의 수치로서 이산화탄소가 잘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캠노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그림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비가 되겠고,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수치적으로만 보여주는 캠노메트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P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퍼스트 인튜베이션 매니지먼트까지 다 해야 이제 RSI의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뭐냐면 잘 위치시켰으면 이제 뭐 테이핑이나 타잉을 통해서 잘 튜브를 고정을 해야 되겠고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어서 잘 위치했는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너무 깊이 들어갔으면 조금 빼줘야 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시데이션을 유도하는 약물과 뉴로머스큘러 블로커를 사용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환자가 다시 깨어나고 또 근육의 힘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 어렵게 기관삽관 한 거를 잡아 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약물들을 사용해 주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백잉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벤틸레이터로 연결해 주는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RSI라는 거는 옵티멀한 인튜베이팅 컨디션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빠르게 작동하는 인덕션 에이전트와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gastric content에 의한 aspiration 리스크가 항상 있는 환자들을 전제를 해서 RSI를 시행을 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옥시지네이션이라는 게 성공적으로 RSI를 시행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데 최소 3분 이상 시행을 해야 되고 플러시 플로우 옥시전, 그러니까 고유량의 산소 공급이 같이 꼭 돼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전 상황을 가정을 해서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세 남성이 이제 그레이브스 디지즈로 로봇, 여기는 오픈이라 나오는데 로봇 토탈 사이로이덱토미를 시행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행받은 이후에 병동에서 특이사항 없이 회복을 잘하고 식사도 재개를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MPO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수술을 받은 당일 새벽에 당직 시간에 JP, 드레인 양성이 블러디하게 변하면서 배행량이 증가하였고 목 전면부가 부어오르면서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 그 로봇으로 어세스했던 그 운들을 다 오픈을 하고 최대한 그 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를 하면서 SpO2가 93%또 그 이하로 확인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사건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당직 의사인 당신은 간호사에게 어떤 오더를 해야 하는가 라는 상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고민이 되죠. 가장 뭘 먼저 우리가 해야 될까요? 7P를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preparation이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석션 준비해 주세요라는 걸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인투베이션 상황에서 프리옥시지네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션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휘하는 상황에서 석션을 준비해 달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그 다음에 코에 내설 프롱을 거치하고 일단은 우리가 리브리더 마스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엠부백을 세팅을 해달라고 해야 되고 미디얼 라링고스코피를 준비해달라는 얘기를 꼭 하고요. 그 다음에 베개가 그 스니핑 포지션에 맞는 위치에 잘 위치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리옥시지네이션을 시작을 해야 되죠. 오트 플로우를 뭐 5리터 한 10리터 열면 되겠지 하고 간호사가 멈출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풀로 다 열어달라는 얘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프리옥시지네이션, 포지션 이런 거 다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약물을 써야 되죠. 자, 약물을 어떻게 투약을 해야 될까요? 옆에 있는 간호사가 약은 뭐를 얼마나 줄까요? 라고 했을 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첫 번째 시데이티브로 일단 우리 병동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준비되어 있는 게 에토미데이트와 베큐로니움 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정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에토미데이트 케이지당 0.3mg 사용하는 게 맞죠? 그래서 60kg였습니다. 에토미데이트 18mg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큐로니움 같은 경우는 케이지당 0.1mg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큐로니움 6mg 준비해 주세요.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지 이때 주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입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준 이후에
시점이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약물을 거의 동시에 빠르게 주입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이상 제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